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측에서는 화산성 지진만 근거를 해가지고 백두산이 분화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백두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백두산 백두산 쪽으로 이제 백두산 가장자리보다는 이제 꼭대기 있는 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백두산 천지 밑에서 마그마가 위로 상승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표가 있는데 밑에서 마그마 상승하면 이게 덜 올리게 되기 때문에 백두산 이제 가장자리 쪽보다는 위쪽이 이렇게 더 높은 변이를 나타내면서 붉은 불덩어리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겠습니다. 그게 이제 백두산 밑에 지하 마이너스 5km에서 마이너스 3km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가져 나오신 이 사진은 이게 뭡니까? 예, 요거는 이제 2004년도에 백두 북파 쪽으로 가면은 곡저 산림이라고 골짜기 바닥에 있는 산림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절벽들인데 절벽 아래쪽에 네. 이렇게 산림이 있는데 예. 거기에 있는 산림들이 여름철인데 아주 파랗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사된 것 예, 같습니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왜 죽었는가 하면은 이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병충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나무 잎이나 이런 것 밑에 병충해에 의해서 죽었으면은 병충해의 사체가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원인 규명을 위해서 화산학자한테 이제 질의를 하니까 여기는 화산가스가 올라와서 백두산에서 나오는 화산가스 중의 90% 이상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이게 나무가 질식사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좀 근심이 되는 얘기를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점도 좀 짐작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중국 학자의 견해로는 2002년도 6월 말에 나타나는 그런 전조현상, 지진들이 증가했다가 쌓인 커브를 그러면서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다시 나타날 때가 2014, 15년 그때쯤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걸 이제 잘못 이해를 해서 2014, 15년도에 폭발적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2014년에 대한 배경이 그런 건데 네. 요건 그냥 뭐 제가 호기심으로 여쭙는 겁니다만은 교수님이 보시는 약간의 시나리오도 있으신 거죠? 그 시점 예측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금 언제 분화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백두산에 대해서 정밀하게 연구를 해서 땅 속에 어느 정도의 마그마 덩어리가 어떤 속도로 위쪽을 향해서 어느 방향으로 올라오는가 이런 연구를 하면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현장 접근이 어려워서 그러신 겁니까? 연구 환경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연구 환경도 어렵고 또 중국은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네. 백두산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기 때문에 예. 남한의 학자가 백두산을 연구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공동 연구가 되면은 북한과의 협조를 통해서 북한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북한 쪽으로 올라가서 북한에 이제 장비를 설치해서 지질 조사와 더불어서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어느 정도의 마그마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올라가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할 기회를 가지는 게 현재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 백두산 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진전이 없었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남한 측에서는 백두산이 위험하다. 그런 전조현상이 많다는 자료를 먼저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북한 쪽에서는 그런 것들은 학술 회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하자고 하면서 서로 이제 이견이 있어서 현재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북한의 그 관련 데이터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 북한은 2008년도 이전에는 그 백두산 천지 내에 천지 내수면 연구소라고 있고 네. 그 연구소에 백두산 탐험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질 조사를 하고 화산 관측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2008년도부터 북한 측에서는 그 백두산 지역의 화산 관측소를 7군데로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7군데로 늘려서 이제 지진 관측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있던 지진 관측소를 7군데로 이렇게 정설을 했다는 것은 북한의 학자들도 뭔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건 가정입니다만은 그 올라가면 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봤는데 물이 상당하던데 만일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두산에서 어떤 화산 분화가 일어났을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그 천지 칼데라 호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20억 톤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20억 톤의 물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는 이 소양강 댐이 만수위가 되면은 29억 톤 정도가 되고요. 이제 평상시에 물을 좀 쓰고 어느 정도 가두어 두면은 20억 톤이 되고 갈수기가 되면은 한 15억 톤 정도 되는데요. 네.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그 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마그마의 온도는 1000도씨 이상입니다. 근데 천지에 있는 물의 평균 온도는 8도씨 정도이기 때문에 네. 1000도씨 되는 마그마가 8도씨 되는 물을 만나면은 아 차가워 하는 순간에 마그마는 산산조각 냉각 수축해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면서 이 팝콘을 튀기듯이 부피가 네. 팽창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에 둥둥 뜨는 부석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네. 부석의 가루들은 아주 미세한 화산재가 되고요. 네. 그게 이제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마그마와 만나는 물은 8도 되는 물이 갑자기 1000도씨 되는 물하고 만나니까 아 뜨거워 하는 그 순간에 기화해서 수증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증기와 화산재, 부석이 이제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면은 바람을 타고 이제 낙하를 하면서 피해를 주게 되겠습니다. 피해 범위가 넓겠습니다. 그러면. 더 넓게 나타나겠습니다. 더 많은 화산재가 만들어지고 더 많은 부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그 에너지에 의해서 더 높이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높게 올라가는 것은 화구로부터 대기 상층으로 45km 정도. 네. 10세기에는 백두산에서는 25km 이상 올라갔다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비행기가 다니는 고도 위에 성층권에 올라가면은 네. 거기 있는 거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서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제트 기류를 따라서 지구 전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km 밑에 이제 올라간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계절풍을 타고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거기 이제 이동하면서 화산재가 비처럼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역사 속에도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군요. 그러면. 역사 속에 이제 1702년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예.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140km 떨어져 있는 지금의 청진 북쪽에 부령이라는 고을이 있고요. 예. 청진 남쪽에 경성이라는 고을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갑자기 북서쪽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밀려오면서 네. 사람들이 아주 혼이 났는데 찜질방에 있는 것처럼 온도가 높고 끈적끈적하고 있는데 그 저녁이 지나서 아침에 나가 보니까 화산 재와 같은 게 한치 3cm 쌓여 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이제 백두산에서 분화가 중규모 정도의 분화가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 또 일본